뭐 성공적으로 제 스스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비록 동메달 2개를 땄지만 또 저희가 2016년, 2020년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보여준 어떤 그런 땀의 가치, 이게 사실은 뭐 경기력만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그 경기 외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서 탁구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한 거 첫 번째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마찬가지고 WT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그 국제 대회를 개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개최함으로써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국내 탁구인들 사이에는 생긴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자원봉사 탁구인들 그리고 행정을 도와줬던 탁구인들이 다 그런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도 성공적으로 정말 수익도 내고 정말 국내 탁구계에 다시 한번 이 탁구를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또 프로 탁구 리그가 지금 뭐 아직 지금은 잠깐 멈춰 있지만 이미 시작을 2번 했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다시 포맷을 바꿔서 도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만족스러웠다. 다만 처음에 하다 보니 좀 부족한 점은 이제 가면 갈수록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뿌듯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조금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선수들이 워낙 뭐라 그럴까 소통이 잘 되고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되는 거고 또 뭐 협회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이런 뭐 회장이라든가 임원진들은 사실은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거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잘해서 선수 성적이 좋았다,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희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선수들이 유승민 선배가 회장이 됐더니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조금 그래도 좋다라고 한다면 잘한 거겠죠. 뭐 일단 선수들이 요청하니까요. 그 지도자들이 요청하니까 그 4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근데 잘하고 싶은데 그런 조그만한 거에 컨디션이 저하된다, 그래서 대회를 망쳤다, 그러면은 그 후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저희 같은 단체들도 사실은 그런 성적이 잘 나줘야 생활체육 탁구인들도 굉장히 뿌듯하시고 거기 인프라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워서 뭐 딱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다양하게 선수들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각 첨예하게 이제 나눠져 있는 국제 경기 단체들, 조직위원회들과의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깨달게 됐고, 또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가 어떤 거버넌스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탁구협회 운영하면서 IOC 사례를 좀 많이 접목시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가장 선진 사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사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임기를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선수위원회에서 어떤 큰 어젠다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선수들의 정치적인 표현, 또 선수들 마케팅 권리, 올림픽 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냥 당장 목소리 나온 거 갖다 딱딱 해서 딱딱 결정하지 않아요. 장시간 동안 서베이를 진행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소통을 진행하고 몇 차례에 걸친 어떤 이런 디스커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굉장히 하나를 안건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리스크가 많이 없겠구나. 왜? 이미 데이터상으로도 선수들의 어떤 서베이나 선수들의 목소리를 담긴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신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저희 탁구협회 이사회라든가 의원총회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의견을 여쭙습니다. 저희가 물론 어느 정도의 답변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맞는 어떤 부연 설명이라든가 그건 대안을 저희가 또 다 마련해놓고 의견을 여쭙고, 또 이 집행부 회의할 때도 저 혼자 결정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수가 반대면 저는 거기 따라갑니다. 다수가 반대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그런 스타일의 어떤 소통을 저는 좀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소통 문제라고 봅니다. 소통을 다양하게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 동호인들까지 다양하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관계되어 있는 어떤 기관 그리고 지방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소통 단계에서 무시할 게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그 의견이 사실은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수가 다 요청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 연맹마다 또 협회마다 지역마다 다 본인들만의 규정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관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쁜 관습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좋은 관습을 없앨 필요는 없어요. 과거 거라고 해서 다 이걸 뒤집어 가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대한체육회 입장이 아닌가,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촌에 와이파이 금지한다고 선수들 인터넷 못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국내사, 뭐 해외 가면은 좀 다른 얘기겠죠. 국내에서는 다 본인들 통신사 쓰기 때문에 그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치나? 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 들어요. 저도 집에 가서 와이파이 안 쓰거든요. 그냥 제 데이터 쓰죠. 근데 지금 성인된 선수들이 요금제 해서 쓰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그 정도의 어떤 선수촌 내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훈련을 해봤지만 게임이라든가 또 너무 무리한 어떤 그 번외 생활을 통해서 훈련에 지장이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지만 그런 것 또한 해병대 캠프 또한 만약에 선수들과 사전에 소통을 해서 선수들이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100명 중에 90명이 지지한다. 그럼 나는 가고 싶다. 나는 가기 싫다. 한다면 자율로 맡겨서 가고 싶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 갔다 그러면은 지금의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사전의 소통 문제라고 좀 봐요. 자, 독단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선수들 관련된 거, 지도자들 관련된 거는 사전에 그들의 의견 정도는 물어보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후보자가 나오는 분들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이 어떤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 체육 발전, 체육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행정 자체가, 거버넌스 자체가 저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선수가 될지, 지도자가 될지, 생활체육 동호인이 될지, 아니면 지방체육회 누군가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개인이 투표권만큼 힘이 있는 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IOC 선수위원회도 결국엔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 스타라고 해도 선택을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투표권이 있는 카테고리가 IOC 선수위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수의 목소리, 즉 한 명의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위해서 누군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가 뽑아. 야, 누군가가 이게 쌓여져 있는 거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묘수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체육인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불리했었어요. 탁구 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유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계 최강이 아니었으니까 항상 중국이 위에 있었고 불리한다고 게임 안 하나요? 포기하나요? 네, 불리하기 때문에 도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육인들 스스로의 어떤 권리 그리고 목소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선거 결과는 모르죠, 당연히. 근데 선거 결과 나오면 제가 만약에 안 되면 저 스스로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저를 뽑지 않은 체육인을 탓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혀 신경 쓰고 그러진 않아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저의 장점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비전을 체육인들한테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제 진심이 어떻게 하면 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지금 모자라지 뭐 누가 나와서 이게 불리하고 선거구도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봉합이 되지 않으면 현장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선수들, 지도자들 뭐 다 요즘에 기사들 보고 특히 올림픽 끝나고 나서 올림픽 특수를 누려야 될 선수들인데 각종 정말 네거티브적인 언론 기사들이 쫙 생성되는 덕분에 지금 선수들 벌써 잊혀져 가고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 몇 개, 광고 몇 개 외에는 그 선수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런 기사들이 생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협의가 되고 빠르게 조율이 되고 빠르게 봉합이 되고 뭔가가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투명하고 떳떳하다면 그게 다 결과에 나올 것이고요. 아마 자료로 다 나올 것인데 제가 뭐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다고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그 개선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면 되는 거고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한 것까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한 점도 있을 거고 잘못한 점도 있을 거고 또 잘못한 점 중에서는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투명, 경영 이런 거 다 이건 기본이라고 봐요. 정말 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같이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있는 행정은 없어요. 특히 대한체육회 같은 막대한 예산이 배정돼 있는 큰 규모의 단체일수록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체육에 대한 인식, 체육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좀 더 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조성, 이게 급선무이지 않나 싶어요.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가 감소되는 거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방안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지만 또 선수들, 학교 선수들이 운동하는 데는 제약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인프라가 줄어들고 국제 경쟁이 떨어지면 관련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나 스포츠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련돼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기력이 좋아지고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요. 그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이 이제는 지덕체가 아닌 체덕지가 되든 체지덕이 되든 체육이 앞에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신체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체육이잖아요. 그리고 체육을 교육의 하나로 봤으면 좋겠어요. 체육을 한다고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더 높여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계획이고요. 에너지 넘치는, 그리고 능동적인,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나이가 어리다, 젊다, 뭐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경험 충분히 할 만큼 했고요. 어린 게 단점이 될 수는 없어요. 젊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다닐 수 있고 체력이 좋고 누구보다도. 그리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그리고 소통이 딱 중간 세대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다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강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10분 활용을 해서 제가 이 대한민국 체육계를 한번 잘 이끌어 가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긴 겁니다. 체육이 잘 되면 체육인들이 존경받고 박수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면 체육의 리더가 대표해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표자가 돼서 권위를 누리는 게 아닌 대표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고 이를 대표로서 해가지고 풍족하게 체육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회장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그런 회장이 되려면 누구보다 발로 뛰어야 되고 그런 회장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대처가 빠르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